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주 2일 수업, 전액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5년의 교육과정으로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 2학기와 계절학기에는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에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과 기업이 면접에 함께 참여하며 채용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정규학기 등록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업은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2학년은 회사에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서는 자동차의 장치, 구조,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정비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EV 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자동차 진단, 정비검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정부인증 또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8곳 이상의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 접수, 평가, 면접, 채용 합격, 최종 선발 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1차에서 3차 총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수업은 사진과 같이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는 관심학과 등록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QR코드 스캔 혹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관심학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교명, 이메일 주소, 성별과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를 관심학과로 선택해주시고 수신 동의를 체크한 후 입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아래 Q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회의 문제만 해도 기준서에 관련된 건데 범법 평가 방법인데 얘는 뭐 사실적으로 그 실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 뭐 그래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범퍼 또한 도어라든가 후드 외판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RPX 하잖아요. 그죠? 수리에 대해서 RPX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R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죠. 가치감가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도장을 하는 경우인데 도장에는 판금하고 후에 도장 수리 같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X는 부품하고 도장이 같이 들어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거 기준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리하는 기준점 소성과 탄성 기준인데 소성이 없는 거, 소성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은 교환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손상이 없으니까 긁힌 정도, 어브레이전 A 정도는 가치감가한 기준 또는 도장하는 기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은 신용카드 크기로 나눠지고 그렇지 않고 소성이 있는 거 C하고 U는 두 가지로 분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환까지 있죠. 그래서 동전과 카드 사이는
도장에 해당되는 손상이고 카드 이상에 대한 손상은 교환에 대한 손상이고 저희 동전 이하는 R로 가치감가는 손상입니다. 얘는 소송이 없는 A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교환이 없고 신용카드 기준이다. 그리고 얘는 소송이 있는 경우 CEO 손상은 어떻게 해요? 동전과 카드로 구분하여 교환까지 있다. 그래서 RPX 구간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참고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도장은 여기서 범퍼 도장 크기는 소송이죠. 소송이죠. 얘는 소송이 아니야. 그럼 소송이 아닌 것은 신용카드보다 작았을 땐 가치감가, 컸을 땐 도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치감가 이상, 얘는 도장이어야 되지. 얘 틀렸죠. 그죠? 얘도 뭐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소송이 있는 거야. 그럼 동전 크기 이상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도장이 들어가는 거죠. 얘도 틀렸고요. 동전 크기 이상의 신용카드 미만의 찌그러짐, 소송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동전과 카드 사이는 뭐예요? 도장이 들어가죠. 2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 보면은 소송이 없는 A, 긁힘은 흠집은 신용카드 크기를 해서 작다 가치감가고 크다 도장이고 소송이 있는 CU는 동전하고 카드 사이에 있는 것은 도장, 카드보다 컸을 때는 교환, 동전보다 작았을 때는 가치감가 그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뭐 사실적으로 실기에서는 이러한 기준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가감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뭐 범주를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기분 나쁘게 저기 되면은 틀릴 수도 뭐 틀려도 큰 적이 없으니까 일단적으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필요 판단 기준에 대한 평가 기호 요것은 무조건 별 5개로 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긁힘, 흠집, 마모 그쪽에서 그런 보던지 것은 말고 A로 표기를 하는 거고 그 얼굴이 다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사람 얼굴은 나오는 건데 검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어 깨틀다 깨짐을 얘기하는 거고 코로전 C는 부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니스 U는 찌그러짐을 얘기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A가 맞네요. 그죠? 대신 수리 이력이 있어요. 수리 이력. 그죠? 수리 이력은 XW 표기를 하죠. 수리 필요는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AUCT로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RPX 한다. 요걸로 해서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품목입니다. 얘는. 기호로 쓰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설명에 대한 시험 문제는 꼭 나온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브레전 A는 흠집 긁혔어 해서 흠집 있어 해서 A 찌그러졌어 U 해서 U 부식 C 게트다 티어 그 다음에 이 수리에 대한 결과 표시죠. 얘는 상태 표시 AUCT는 얘는 결과 표시죠. 그래서 기능에 영향이 없고 아주 작은 손상에 대해서 결점에 대해서 감가하는 것을 같이 감가한다. 이 뜻에 대해서도 1급이든 2급이든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도장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은 다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보유 상태 평가, 기본 품목은 보유 상태. 뭐 보유 상태는 사실적으로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없으면은 어, 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잭스 아니면은 삼각대 아니면은 사용 설명서, 정비 수첩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사실적으로 정비수첩 아니네.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이렇게 얘네들도 없을 때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설명서 공고책 삼각대 얘도 꼭 요즘 들어서 또 얘가 또 시험에 또 종종 나오더라고요. 얘도 한번 꼭 한 번씩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트렁크에 있는 거,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거, 매뉴얼과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그 보유 상태의 기본 품목이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좀 중요합니다. 얘도 나올 수도 있다. 4번 문제도 똑같이 실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4번까지 계속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세요? 큰 거 빼기는 무조건 큰 거 빼기 작은 거 되겠죠? 큰 걸 먼저 쓰면 돼요. 23. 월까지만 쓰면 되고, 17, 11을 써주고, 십자로 그 연은 연끼리, 월은 월끼리. 23에서 17 빼니까 사용년 6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6년. 총 개월수를 사용 개월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11로 시작해서 10, 저기 1에 끝났어. 하여튼 빼기니까 마이너스 10이야. 그죠?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얘를 12개월로 곱해 줘야겠죠? 그럼 72야. 72. 그죠? 72. 72 빼기 그대로 그냥 가져다 넣으면 돼요. 가져다 넣으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62가 되겠죠. 60. 이렇게.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이론에 관련된 참 실무에 관련된 건데 사용 연수가 얘가 연수 월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수는 요거고 대신 이때 태어나서 이때까지 총 개월수가 어떻게 되냐 따지다면 얘를 12로 곱해주고 이 차액에 대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기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손으로 하지 말고 계산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랭크가 아닌 것 됐습니다. 우리가 요 외판 부위, 보편적으로 우리가 외판 부위 1, 2랭크, A, B, C 주요 골격 부위라고 했어요. 1랭크는 뭐예요? 볼트 체결. 2랭크는 꺾기 한다 했어요. 로플리어 펜더 사이즈 패널. 그리고 A랭크, B랭크, C랭크.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 정도는 무조건 얘도 나온다 생각. 나온다. 20회차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봤을 때는 거의 나오는 문제 위주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아닌 거 플로어 패널 용접이죠. 그래서 얘는 A랭크에 해당되는 용접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도 실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도 꼭 나온다. 자, 요즘 들어서 6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또 많이 나와요. 6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특별 이력 평가는 침수 화재 등등의 가격 결정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용도 변경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짝퉁처럼 돌아가면서 나와요. 어떻게? 렌터카 이력, 영업용 이력, 관용 이력, 직수입 이력. 그죠? 이렇게 나오고, 특별 이력은 손상, 수리, 특별 저희 공사 현장 그러니까 손상 이력, 침수 화재, 수리, 전순 수리, 수리 이력, 그 다음에 공사장 등등 특수 공간 특수 사용 이력인가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특별 이력은 침수 화재를 얘기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렌터카, 영업용, 관용, 직수입 등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얘도 뭐 얘는 뭐 옛날부터 처음부터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인도일 기준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인도일 성능기록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상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정비 이력도 가끔씩 나오죠.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얘도 나올 확률이 크다. 얘네들도 똑같이 국토부령에 의해서죠. 내용이니까 규제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국토부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뭐 등록번호, 재원정보, 압류저당, 성능기록부 며칠? 120일 이내 거에 된다. 120 숫자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주신고, 조합업자 등등을 얘기할 수 있다. 이상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8번 제3조에 명시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 얘도 지금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8번까지 아주 저기 1번만 빼고
8번까지 아주 저기 뭐야 내용이 좋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화물, 승합, 특수, 그죠? 특수, 이륜, 승용, 화물, 승합, 특수, 이륜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체 형상에 관련돼서 요 내용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단은 A, 뒤에 깎은 거 B, 루프 깎은 거 C, 그 다음에 늘린 거 D, 뒤에만 늘린 거 E. 여기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요 나머지야 뭐 그냥 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해서 뭐 사실적으로 요만큼 가지고 있어야 할 품목인데 어떻게 해요? 엔진룸 내부를 볼 적에는 어두우니까 얘를 보겠죠. 얘는 언제 봐요? 반사기하원, 플로어 패널, 사이드 패널 등등을 본다. 얘는 내부 본다. 얘는 청결을 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뜻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스톨 테스트는 D또는 R이죠. 구동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다음 11번 이렇게 이런 종류의 문제도 또 나오기도 하죠. 저으면 유리가 뒤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히 루프 패널이겠죠. 그렇죠? 루프 패널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도장 결함은 기분 나쁘면은 두 문제도 나오고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도마기 겉으로 가루가 발생하는 현상 시간이 경과됐다 하면은 초킹 그죠? 오래 담고 오래 치면 초코가루 생긴다 해서 기억해 달라겠습니다. 초킹 현상 이렇게 문제 나온 것만 좀 되도록이면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 물품에 대해서도 꼭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물품에 대해서 사람과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증 뭐 얘는 과세 산출이네요. 다음 책자에 기재된 시작 가격에서 이후의 수입 신고까지 사용 기간을 정률 체감한다. 잔존을 정한다. 언제까지냐? 차의 신차 가격에서 최초 등록일 이후겠죠. 그래서 최초 등록일 이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무실 최초 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초 등록을 적용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도 나오겠지만 뭐예요? 3개월 이상 소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용차 한 대만 6개월 이내에 도착한 차를 원한다. 얘기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바디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꼭 나온다겠죠. 프론트 바디는 엔진룸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메인 바디는 사람 타는 곳, 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곳, 얘는 뒤에 창고 역할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바디는 프론트 바디와 루프와 언더 바디와 리어 바디를 통곡할 수 있는 측면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신뢰를 형성한다. 얘기할 것도 없죠. 뭐예요? 메인 바디다. 자, 메인 바디, 프론트 바디는 뭐예요? 엔진룸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엔진 넣는데 리어 바디는 창고를 얘기한다. 언더 바디는 바닥 역한다. 그래서 메인 바디는 뭐 실내 형성한다. 요거 기억 꼭 해주기 바랍니다. 한 문제는 100번 나옵니다. 자, 엔진 및 쉐어시계도 전기계통, 짐수를 얘기하는 거죠. 짐수. 그죠? 짐수차를 얘기한다. 짐수차. 그래서 엔진 쪽은 뭐 오일에 물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부주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라디에이터 코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다. 아니면은 전기계통 어떻게 해요? 전기계통에 뭐 이상이 생겨날 수도 있죠. 뭐에서 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발전기라든가 등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실내 트렁크룸은 오물,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침수차다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죠. 설명한 거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표시에는 RPX한다. 요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 번만 읽어요. 얘네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숫자만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응급 타이어까지. 그죠? 자, 도장할 때 발생하는 결함은 분석했을 때 도장할 때, 뭐 피노는 건조할 때, 색깔 오래됐을 때, 먼지 묻겠죠? 먼지. 항변도 오래됐을 때, 먼지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또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 있냐? 플러싱이 잘 나오다. 알겠죠? 뿌옇게 타는 광택이 죽는 것들을 뭐라 하냐? 높은 습도로 인해서 도장이 죽는 거랬어요. 플러싱 현상이 됐다. 이것도 기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음 방진 탄열 얘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방음 방진 탄열 뭐라고요? 사일런스 패드 다이스. 얘는 조립 라인에서만 구성이 된다 했습니다. 방음 방진 단열 얘까지 기억을 해주라. 다음 용접 부분의 수가 증가한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거 뭐예요? 점 너겟 자국이 되면서는 스폰 용접이다 했습니다. 자, 스폰 용접에서 내부는 6mm, 외부는 5mm. 제작사 거 기억 한번 해주자. 자, 갑니다. 실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수리 판별 주안점 100% 시험 100% 나온다. 있습니다. 사고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거 있냐 있습니다. 몇 번이요 할 때 정말 이렇게 길이 말이 많냐. 간단한 부분 수리인 것은 점검 판단하지 않는 얘도 파급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점검하라겠죠. 가늠할 수 있다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수리력 판별 볼트 얘도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는 문제 등록증 실내 점검에서는 등록증을 또 많이 시험에 문제 나옵니다. 등록증 많이 봤죠? 차량 번호, 원동기 형식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소유자 변경사항, 변경 주소지 변경, 검사 소유자 변경사항은 없죠. 등록 원부죠. 이렇게 해서 등록증에 나오는 내용 시험도 잘 나온다. 자, 이 내용 등록 번호라든가 변경 등록 아니면 부조 변경 아니면 사용 본거지 차명 차대 번호 정기 등록 기억해 주세요. 10대 준상 항상 객관적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깨끗한 임에 주변을 해고해야 한다. 일곱 형태에 두고 뭐예요? 정보를 깨끗하게 한다. 햇볕을 뭐예요? 향하여져 향하여. 그죠? 향하여 주차한다. 햇볕을 향하여 주차한다. 맞는 건데, 맞는 거, 각부에 맞는 거네. 항상 일부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한다. 전체를 점검하는 거죠. 외장, 완전히 두고 점검해서 전체에 이미지를 깨끗이 구성합니다. 참,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 틀렸네요. 자, 10대 준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가실직 작지표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 가실직 작지표. 손상의 호칭도 여기서 사이드 수업 스친다 했습니다. 사이드 손상, 정직각 손상이다. 리어 엔드 손상 반대되는 게 뭐예요? 헤드 손상 또는 프론트 엔드 손상. 그죠? 리어 엔드 손상은 뒤에 앞에 부분 망가지는 거 헤드온 프론트 엔드 손상.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되고 롤러볼은 꽝 치고 뺑글뺑글 회전하는 손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충돌 시 사이드 손상이죠. 자, 강판 수리 순서. 어? 강판 수리 순서. 얘도 꼭 나오죠, 시험에. 제가 패널 판금 수정하는 방법.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그죠? 그죠? 떼어서 수리하고 조립하고 도장한다. 대신 수리는 대충 맞추고 평면 내고 마무리한다. 대충 맞춤은 정확한 지수, 이압기기 등등을 사용해서 평면 내기는 인너 패널 안에 쪽을 먼저 용접하는 거죠. 미세한 변형을 없애기 위해서 망치질한다. 마지막 아우터 패널 부착하고 샌드기를 문지른다. 왜 미세한 손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대충 맞추고 평면 내고 마무리한다.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패널 방금 수정하는 방법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고 또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도어를 수리하는 방법. 도어는 전체를 교환한다. 아우터를 교환한다. 아우터 교환하고 인너 판금한다. 두 개 다 판금한다. 결론은 인너는 절대 교환이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허허, 여기서 최고 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얘죠, 얘. 그럼 얘를 찍자. 뭐예요? 보조개는 화살표 모양이다. 했습니다. 그죠? 보조개는 화살표 모양이다. 평판이 꺾어지는 거, 코너 엣지 부분이 찌글찌글, 초색달 모양으로 요철 올록볼록한 것을 얘기한다. 화살표 보조개. 자, 갑니다. 얘가 왜 뜨니? 야, 없어져. 자, 손으로 들어갈수록 꽂는 것은 꽂아야 덴트플러로 뺀다고 그랬죠? 뭐예요? 스터드 꽂는다, 뺀다, 덴트플러, 보디필러, 충전재로서 경화제를 1.5에서 한 20% 정도 추가시킨다. 보디필러, 충전재다.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답은 스터드인데 뜻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정용 공구와 교환용 공구가 있다. 수정용 공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터드, 덴트플러, 보디필러 등등 해머, 분리가 있다. 교환용은 용접기, 절단기 등등 플러스 패널을 고정하는 패널 클램프가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스터드 꽂는 거다 했습니다. 얘는 빼는 거다. 보디필러, 경화제를 사용한다. 2% 정도 충전재다. 기억해 주세요. 얘가 시험도 얘도 잘 나와요. 전착도정에 대한 설명은 전착도정, 방청 목적이죠. 얘가 나오네요. 도장이 용이하게 하는 거 뭐야? 전처리, 표면처리. 평활성 뭐요? 중고도장, 상고도장. 그래서 그래도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중고도장은 평활성, 방청성은 전착, 탈취 목적은 전처리. 그래서 기억 꼭 해주세요. 견적의 의, 지시사 합의선, 경영자료가 넘어가겠습니다. 공인 원가의 구성. 첫 번째, 자업자 급여, 자업자 인건비, 공장 월세, 공장 관리비, 리프트값, 감가상각비, 간접비용, 일반관리비 했습니다. 일반관리가 간접비용이다 그러면은 얘는 공장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얘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요거입니다. 요거. 참고로 얘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충돌 형태의 구성 요소, 충돌 형태의 구성 요소 뭐가 있어요? 충돌 상대물 무엇과 그리고 충돌 속도, 속도감은 어떻게 해야 되니? 충돌 위치가 있다고 그랬죠? 충돌 위치에 따라서 간접 손상이 발생됐냐? 충돌 관성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2차 충격이 발생됐냐 안 됐냐? 충돌 상대물, 속도, 위치와 관성이 있다.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느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네. 그죠? 상대물은 이렇게 간접 손상 얘는 2차 충격. 자, 센터의 위치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비틀림 상태를 보기 위해서다. 게이지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데이터 라인을 보기 시작한다. 뭐예요? 센터링 게이지. 트림 게이지는 센터의 줄을 빼서 점과 점 대각선 장애물 있는 경우. 자, 요런 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요즘은 또 기가 막히게 요 그림에 대한 또 명칭을 아냐 모르냐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위치 조절기가 있고 조정 타켓트가 있고 막대기 바가 있고 부착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본 거 있을 거예요. 요즘은 또 얘가 센터링 게이지인데 명칭을 아냐 모르냐 위치 조절기 타켓 센터 추 바 막대기 부착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트림 게이지 갑니다. 얘는 뭐 외관을 보호한다. 도장이지 뭐. 자 갑니다. 교환용 공구와 수정용 공구 얘기했죠. 절단용 이렇게 땡땡땡땡 있다. 스터드와 덴터플러는 방금 수정용이다 했습니다.
수정용. 자, 갑니다. 예, 설명을 한참 했으니까. 견적에 사용된 용어, 무조건 얘도 시험에 100% 어떤 건지 하나는 나온다 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 인스펙션, 그죠? 점검하 인스펙션 보기만 한다. 조정 A, 기능에 대해 조정하고 시운전한다. 기능에 조정하고 시운전한다. 그 다음에 수정할 바이어, 구부려지고 찌그러진 것을 수정 절단 연마한다. 얘도 맞았고 얘도 맞았고 remove and ally죠. ally 떼었다 부착한다. 떼었다 부착한다. remove and store 틀린 거 탈착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없냐 해서 그죠? 근데 얘도 알고 있냐 없냐 하는데 뭐 사실적으로 점검한 인스펙션 보기만 한다. 오버홀 어셈블리 완전히 분해하여 작업하는 것을 한다. 탈작업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잘 나오냐? 저기가 나오죠. 절개, 절단. 절단은 붙이는 거, 잘라서. 절개는 잘라서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개, 절단. 뜻으로도 그런 것도 나오고, 뭐 판금비, 요철 등을 망치질한다. 요철 변형 등을 망치질한다. 기억해 주세요. 손상된 도어 했어요. 좀 전에 했죠. 손상된 도어는 전체를 교환한다. 아우터를 인아우터 판금할 수가 있죠. 아우터 교환하고 인나 판금할 수가 있죠. 인아우터 판금이죠. 그래서 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 번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번. 요즘 들어 또 얘가 또 자주 나오네. 중... 여기를 읽고 뒤에를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 거꾸로다 얘. 얘가 뭐냐? 그래서 평행한 최대거리 전고, 그 다음에 직각인 최대거리 전포, 수직인 최대거리 전고, 그 다음에 중심까지 높이, 중심 높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지상으로도 잘 나오죠? 차체 하부와 지면사의 간격. 자, 윤활유 구비 조건. 윤활유 구비 조건. 얘는 100% 시험에 나온다겠죠?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0% 나온다. 점도와 비중이 적당해야 된다. 외우시라겠죠? 점도와 비중이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틀렸네요. 응고점은 붙는 게 낮아야 돼. 틀려요. 정보와 비중이 적당해야 돼. 작아야 돼. 일하점, 반하점 불 붙는 게 어떻게 높아야 되죠? 4번이 맞았죠.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이고, 한 문제는 점도 지수도 한번 나서 점도 지수 변하죠.